장원아, 아들 군 생활 편하게 시키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알지? 사고는 한순간인 거.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고교 동창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황장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천사라 불리며 기부를 이어갔지만 사실 그 돈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긁어 모은 사기 수익금이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면 다 죽는다고 했지. 순한 양이었던 아버지가 마침내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7년의 굴종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를 선택한 한 남자의 처절한 반격. 과연 그는 아들을 지키고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깊은 산골 마을 회관안은 따뜻한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원래 기부식을 위해 모인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이번 달에도 황 사장님께서 오실까요? 부녀회원 하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시겠지. 15년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데. 김혜경이 회관 입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는 평소와 다른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문이 열리면서 황장원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 사장님. 마을 이장 황정훈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이장님. 별일 없으셨죠? 황장원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김혜경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황정훈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고요. 황장원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황장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의 진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송미령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황장원이 지갑에서 정장 입은 아들 사진을 꺼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진 속 아들의 환한 미소가 지금의 황장원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 일로 고민하시나요? 갑자기 안덕수가 다가와서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작은 눈에는 간사한 빛이 어리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안녕. 황장원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라잉,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안덕수가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선량해 보였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회관 뒤편에서는 김건희라는 35세 여성이 노인들과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자주 다니시나요? 김건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나이가 나이인데 뭐. 그러시군요.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김건희가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질문은 겉으로는 관심 어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연순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평소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진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김건희와 대화할 때는 또렷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요. 김건희가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때 황장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나? 말 잘 들어. 짧은 메시지였지만 황장원에게는 날벼락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보, 괜찮아? 송미령이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황장원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황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예, 황정훈입니다. 이장님이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혹시 황장원 씨를 아십니까? 검사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황장원 씨요? 물론 알죠. 우리 마을의 은인 같은 분인데요. 황정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검사의 말에 황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황장원 씨가 그런 일에 연루되실 리가 없는데요. 증거들이 상당합니다. 조만간 정식 조사를 위해 연락드릴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황정훈은 멍하니 황장원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마을의 은인으로 여겨온 그 사람이 설마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까요? 이장님, 무슨 전화였어요? 김혜경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황정훈이 말을 흐렸지만 김혜경의 예리한 눈에는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감지됐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장원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고 김건희는 노인들로부터 정보를 빼내고 있었어요. 제가 마을 어른들을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데 혹시 의료비 지원받을 생각 없으세요? 김건희가 최연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이요? 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건만 맞으면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김건희의 말에 최연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남편의 암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던 그녀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다른 어르신들도 이미 많이 신청하셨어요. 김건희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어요. 한편 황장원은 아들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괴로워했습니다. 7년 전 아들의 취업 준비 자금이 급했던 그때가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운석열이 찾아와서 옛 정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보, 송미령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황장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등은 어느 때보다도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혜경은 부녀의 긴급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부녀 회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부녀 회원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황 사장님 회사 쪽에서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봤어요. 그것도 번호판이 전부 다른 고급 승용차들로 말이에요. 김혜경의 말에 다른 부녀 회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봤어요. 서울, 부산 번호판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뭔가 화학약품 같은. 증언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어요. 김혜경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혜경이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마을 외곽의 폐공장에서는 황장원과 운석열이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었어요. 장원아, 오랜만이다. 운석열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의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운석아, 이제 그만하자. 황장원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고? 7년째 돈 받아 먹어놓고? 운석열이 휴대폰을 꺼내 황장원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황장원의 아들이 위험한 기계 작업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동창 아들, 정말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있네. 근데 말이야. 산업재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운석열의 협박에 황장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아들한테는 손대지 마. 그럼 말 잘 들어야지. 운석열의 측근 김건희가 나타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마을 노인들이 타깃이에요. 이미 리스트도 다 만들어뒀고요. 김건희가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안 돼.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 황장원이 필사적으로 반대했어요.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운석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히 최연순이라는 할머니. 남편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던데 김건희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 안덕수 영감도 아들 빚 때문에 난리라며? 운석열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장원은 마을의 약한 고리들이 이미 파악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 시각 황정우는 검찰청에서 온 수사관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황장원 씨와는 어떤 관계신지요? 수사관이 녹음기를 켜며 물었어요. 15년째 우리 마을에 기부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존경하는 분이에요. 황정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 내역을 보시겠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황장원의 회사 계좌로 들어온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황정훈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보이스피싱 수익금으로 추정됩니다.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해요. 수사관의 말에 황정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믿어온 사람이 설마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까요? 하지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황장원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황정훈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사는 진행돼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마을에서는 안덕수와 최연순이 황정훈 사무실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계십니까? 안덕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황정훈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장님, 황장원 형님 일로 와봤습니다. 안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황장원 씨 일이요? 혹시 무슨 수사 같은 거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최연순이 끼어들며 물었어요. 평소의 치매 증상은 어디 가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황정훈이 놀라며 반문했어요. 그라잉, 우리도 알 건 다 알아야죠. 안덕수가 비밀스럽게 웃었습니다. 형님한테는 우리도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최연순이 말을 흐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덕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황정우는 두 노인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건희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건희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다른 분들도 이미 많이 신청하셨어요. 김건희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통장 번호도 적어야 한다는데 당연히 지원금을 넣어드려야 하니까요. 김건희가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계좌 정보를 빼내려는 속셈이었어요. 언니, 저도 신청할게요. 최연순이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건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신호를 보냈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안심하시겠어요. 김건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녁 무렵 황장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미령이 남편의 안색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송미령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황장원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송미령이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황장원이 아들 사진을 꺼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려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모든 혼란을 이용해 더 큰 악을 꾸미고 있었어요. 3일 후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황장원의 회사를 찾아와 큰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황장원이 어디 있어요? 60대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자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따라왔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손자가 달래려 했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 5억을 다 잃었는데. 할머니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황정훈과 김혜경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황정훈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이 마을 이장이 황장원이라는 사람 맞죠? 저를 속인 사기꾼이에요. 할머니가 황정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황장원 씨는 이장이 아니라.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속였어요. 할머니의 손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어요. 범인이 황장원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손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황정훈이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손자가 더 충격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황장원 씨 회사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에요. 할머니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서류에는 명확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설마 황 사장님이 그런 일을... 한 마을 주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증거가 여기다 있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김혜경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마을 노인회관에서 김건희가 또 다른 어르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김혜경이 급히 노인회관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건희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할아버지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다른 분들도 이미 혜택을 받고 계세요. 김건희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순간 김혜경이 나타났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혜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건희가 당황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사업 안내를 드리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요? 어느 부처에서 나온 건가요? 김혜경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건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복지부 담당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김혜경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개인정보라서. 김건희가 말을 흐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할아버지, 이분한테 개인정보 주시면 안 돼요. 사기꾼인 것 같아요. 김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제가 무슨. 김건희가 발끈했지만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최연순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최연순이 김건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평소의 치매 증상은 온데간데 없고 또렷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이분과 아세요? 김혜경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최연순이 거짓말을 했지만 김혜경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최연순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혜경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황장원은 운석열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폐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장원아, 큰일 났어. 운석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피해자 가족이 마을에 나타났어. 내 이름으로 사기친 거니 들통났다고. 운석열의 말에 황장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 하지만 나는 단순히 도와준 것뿐이야. 황장원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누가 믿겠어? 증거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운석열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간단해. 입 다물고 있어. 네가 입을 열면. 운석열이 휴대폰을 꺼내 황장원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황장원의 아들이 위험한 공장 설비 근처에서 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계에 끼이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운석열의 협박에 황장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황장원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황장원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들이었어요. 황 사장님,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 할머니 말이 정말인가요? 그게. 황장원이 대답하려는 순간 김혜경이 나타났습니다. 황장원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김혜경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건희라는 여자 아세요? 김혜경의 질문에 황장원이 당황했습니다. 김건희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속여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어요. 혹시 그 여자와 관련 있으신가요? 김혜경의 날카로운 추궁에 황장원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모릅니다. 황장원이 거짓말을 했지만 김혜경은 그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연순이 나타났어요. 김혜경 씨,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최연순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최연순 씨도 오셨네요. 혹시 김건희라는 여자 아세요? 누구요? 김건희? 최연순이 치매 환자인 척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노인회관에서 만난 그 여자요. 아, 그 착한 아가씨요? 정부에서 나온 거라고 하던데. 최연순이 일부러 기억이 흐릿한 척했습니다. 김혜경은 최연순의 연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분명히 또렷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할머니,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 최연순이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혜경은 확신했습니다. 최연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마을의 은인으로 여겨졌던 황장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황 사장님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황장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송미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황장원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송미령은 남편이 무언가 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5일이 지난 어느 밤 황장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송미령과 마주 앉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령아,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송미령이 차를 우려내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고백? 7년 전부터. 아니, 솔직히 말할게. 황장원이 아들 사진을 꺼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위험해. 무슨 소리야? 아들이 왜? 송미령이 당황하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운석열이, 고등학교 동창 운석열이 아들을 감시하고 있어. 황장원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7년 전에 아들 취업 자금이 급할 때 운석이가 찾아왔어. 옛 정으로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지. 송미령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어.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알고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온갖 사기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황장원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운석이가 그때부터 협박하기 시작했어. 아들이 직장에서 사고 날 수도 있다고. 송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7년째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마을에 기부한 돈도 전부 사기로 만든 돈이야. 황장원이 무릎을 꿇으며 아내에게 사죄했어요. 여보, 송미령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 그런 고생을. 만약 여러분이 황 사장님이었다면 그 절박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진심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황 사장님의 마지막 용기는 어떤 기적을 불러왔을까요? 어떻게 말해? 마을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송미령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황장원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송미령이 일어섰습니다. 이장님한테 가자. 뭐? 황정훈 이장님한테 가서 모든 걸 말해.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 송미령의 단호한 말에 황장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아들도 영원히 위험해. 끝을 내야 해. 송미령의 용기에 황장원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장원과 송미령은 황정훈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송미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황정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제 남편이 고백할 게 있어요. 송미령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장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장님, 저는 7년째 협박당하고 있어요. 협박이요? 황정훈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운석열이라는 놈이 제 아들을 인질로 잡고
황장원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7년 전의 일부터 지금까지의 협박, 그리고 마을에 기부한 돈의 출처까지.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사기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황장원의 고백이 끝나자 황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황장원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휴대폰에는 운석열과의 통화 녹음 파일들과 협박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황정훈이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혜경이 급히 들어왔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건희라는 여자가 우리 마을 어르신들한테 사기쳤어요. 그리고 최연순 할머니가. 김혜경이 황장원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아, 황장원 씨도 계시네요. 김혜경 씨, 잘 왔어요. 같이 들어보세요. 황정훈이 김혜경을 앉게 했습니다. 황장원 씨가 지금 모든 걸 고백하고 있어요. 황장원이 김혜경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김혜경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와 운석열이 한패네요? 그런 것 같아요. 황장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연순 할머니도 의심스러워요. 김혜경이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어제 김건희와 분명히 아는 사이처럼 행동했는데 나중에는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정말요? 황정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 김건희와 있을 때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김혜경의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최연순 할머니도 공범이라는 얘기네요? 송미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덕수 어르신도 의심스러워요. 황장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운석이가 안덕수 형님 아들 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럼 두 분 다 공범일 가능성이 높네요. 김혜경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송미령이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황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위험해요. 황장원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요. 운석열을 잡으면 아드님도 안전해질 거예요. 김혜경이 설득했어요. 맞아요. 더 이상 끌면 피해자만 늘어날 거예요. 황정훈이 동의했습니다. 황장원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혜경이 황장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할 것 같아요. 황정훈이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고 함께 대응해야죠. 좋은 생각이에요. 송미령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안덕수 어르신과 최연순 할머니가 방해할 수도 있어요. 김혜경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황장원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의 소집, 경찰 신고, 증거 수집까지. 내일 오전에 마을 방송으로 긴급 회의를 공지하겠어요. 황정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건희가 또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감시할게요. 김혜경이 자신의 역할을 정했어요. 제가 운석열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해 볼게요. 그만하자고 설득해 보겠어요. 황장원이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송미령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황장원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7년간의 악몽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석열과 그의 조직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마을회의 당일 오전 10시
회관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황정훈이 단상에 올라서자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어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황장원 씨가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황장원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마을 여러분, 저는 7년째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황장원의 첫마디에 회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을에 기부한 돈들 모두 사기로 만든 돈입니다. 뭐라고요? 한 마을 주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황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등학교 동창 운석열이라는 놈이 제 아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어요. 황장원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미령이 남편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감쌌어요. 7년 전 아들 취업 자금이 급할 때 운석열이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운석열이 계속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장원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운석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원아, 내 아들이 보고 싶지 않나? 말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정말 협박을 받으신 거네요. 한 어르신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에요. 황장원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습니다. 아니에요, 황 사장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송미령이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황정훈이 더 충격적인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우리 마을 사람도 가담했습니다. 회관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누구요? 누가 가담했다는 거예요? 안덕수 어르신과 최연순 할머니입니다. 황정훈의 말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안덕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최연순도 항의했지만 평소의 치매 증상은 온데간데 없이 또렷했어요. 김혜경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사진에는 안덕수가 운석열과 만나는 모습과 최연순이 김건희와 밀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가짜요. 안덕수가 발끈했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찍었거든요. 김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김혜경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황장원 형님이 수상해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안덕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안덕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최연순 할머니는 어떠세요? 김혜경이 최연순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최연순이 다시 치매 환자인 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이 녹음은 뭔가요? 김혜경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건희 씨, 다른 할머니들 정보 더 줄게요. 남편 치료비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최연순의 또렷한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최연순 할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7년간 우리를 속인 게 황장원 씨만이 아니었네요. 이건 정말 배신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회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배신자는 따로 있어. 운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난입했어요. 운서가. 황장원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장원아, 이게 뭐야?
우리 약속 잊었어? 운석열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만해. 황장원이 당당히 맞섰어요. 그만하라고. 7년간 돈 받아 먹어놓고. 운석열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도 공범이야. 증거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김건희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황장원이 우리를 속였어요. 모든 계획은 황장원이 세운 거예요. 거짓말을 늘어놓는 김건희에게 마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뭐가 진짜예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 말이 진짜죠. 황장원이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운석열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황장원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증거가 다 있어. 황장원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7년간의 협박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모두 있어. 운석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갑자기 회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회관을 포위하며 들어왔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운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뭐? 체포영장? 운석열이 당황했어요. 황장원 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운석열이 분노했어요. 이 배신자놈. 운석열이 황장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하지만 운석열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모두 죽자. 운석열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관에 가스를 뿌려뒀어.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진정하세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관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석열은 정말로 라이터를 켜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황장원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황장원이 운석열을 막아서며 라이터를 빼앗으려 했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며 격투를 벌였습니다. 나라. 운석열이 발악했지만 황장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순 없어. 마침내 경찰이 운석열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확보됐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운석열과 김건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송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끝났어요. 황정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장원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상하겠습니다. 황 사장님, 이제 충분해요. 한 어르신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신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7년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마을에는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서 호송 중이던 운석열이 조직원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이에요. 뭐라고요? 탈출했다고요? 황정훈이 경찰서장의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원들이 교도관을 위협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수색 중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황정훈은 급히 마을 방송을 켰어요. 마을 주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모두 집안에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황장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지 마. 송미령이 말렸지만 황장원은 전화를 받았어요. 운서가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 때문에 7년 공든 탑이 무너졌어. 이제 진짜 복수할 거야. 운석열의 목소리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나만 데려가. 너만? 아니야.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없애줄 거야. 전화가 끊어진 후 황장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했어? 송미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수하겠다고. 마을 전체를 상대로. 그 순간 김혜경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황장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료 급식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독극물을 뿌린 것 같아요. 김혜경의 말에 세 사람이 급히 급식소로 향했어요. 급식소 안에서는 정말로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독극물이에요. 김혜경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아직 음식은 만들기 전이네요. 황장원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황장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급식소는 시작에 불과해. 이제 상수도 시설이야. 상수도 시설? 송미령이 문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전체 식수를 독에 오염시키겠다는 거네요. 김혜경이 경악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황정훈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황장원이 그를 말렸어요. 잠깐만요. 운석이는 지금 완전히 미쳐 있어요. 경찰이 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혜경이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볼게요. 황장원의 말에 세 사람이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송미령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운석이가 원하는 건 저예요. 황장원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는 마세요. 김혜경이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혼자 가야 해요. 그래야 운석이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황장원이 휴대폰을 들고 운석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석아, 나야. 왔구나. 상수도 시설로 와. 혼자만 와. 알겠어. 대신 마을 사람들은 해치지 마. 그건 내 태도에 달렸어. 전화가 끊어진 후 황장원이 집을 나서려 했어요. 여보. 송미령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요. 돌아올게. 반드시. 황장원이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상수도 시설에 도착한 황장원은 운석열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석아, 장원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운석열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고 손에는 위험한 화학물질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황장원이 간절히 말했어요. 옛날? 어떤 옛날? 네가 나를 배신하기 전 말이야? 나는 널 배신한 게 아니야.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서. 죄 없는 사람들? 하? 운석열이 비웃었습니다. 7년간 내가 준 돈으로 살아놓고 무슨 죄 없는 사람들이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금도 어쩔 수 없다. 운석열이 화학물질 용기를 상수도 탱크 쪽으로 들어 올렸어요. 안 돼. 황장원이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수도 시설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어요. 놓아. 운석열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황장원이 필사적으로 용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몸싸움 중에 용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다행히 상수도 탱크와는 거리가 있어서 오염되지는 않았어요. 이 자식? 운석열이 분노하며 황장원을 밀쳤습니다. 황장원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이제 끝이야. 운석열이 또 다른 용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다. 운석열이 당황했습니다. 김혜경이 황정훈과 함께 경찰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포위됐다. 항복해. 경찰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절대 안 돼. 운석열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모두 죽자. 운석열이 또 다른 폭발물을 꺼내 들었어요. 5분 후에 이 마을 전체가 날아간다.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서가 정신 차려. 황장원이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는 친구였잖아. 친구? 친구가 배신을 해? 나는 널 배신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한 거야. 황장원의 간절한 목소리에 운석열이 잠시 멈칫했어요. 너도 아들을 사랑하잖아. 그래서 7년간 협박한 거야.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황장원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닥쳐. 운석열이 폭발물을 다시 조작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습니다. 전문가가 왔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하지만 시간은 이미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간단한 장치네요. 해체 가능합니다. 폭발물 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2분 30초.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1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30초. 됐습니다. 마침내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휴.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운석열이 완전히 제압당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장원아, 이건 끝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황장원이 쓰러져 있는 것을 송미령이 발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황장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황장원을 격려했습니다. 황 사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진짜 평화가 올 거예요. 7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3일 후 황장원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황 사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김혜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황장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송미령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운석열과 김건희 모두 구속됐어요. 황정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을 주민이 궁금해했어요. 운석열은 조직 범죄와 테러 시도까지 해서 무기징역 구형될 거래요. 김건희는 사기와 공모 혐의로 실형 15년 정도 예상한다고 하고요. 황정훈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황장원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자수할 예정이에요. 황장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수요? 네. 비록 협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황장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럼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황장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송미령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피해자라고요. 왜 벌을 받아야 해요? 미령아, 규칙은 규칙이야. 그리고 나도 7년간 그 돈으로 살았잖아. 황장원이 아내를 달랬습니다. 바로 그때 안덕수와 최연순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장원 형님, 안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연순도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황장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형님을 배신했어요.
안덕수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 빚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치료비 때문에. 최연순도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인 척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황장원이 두 노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우실 수가. 안덕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죠. 황장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장원은 모든 죄를 인정하며 재판에 임했어요. 피고인 황장원, 최후 변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협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기에 가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황장원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회에 봉사하며 보내겠습니다. 황장원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피고인의 잦은 신고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그리고 테러를 막은 영웅적 행위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0시간으로 판결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장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황장원을 마을 사람들이 반겼어요. 축하해요. 집행유예라니. 김혜경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황정훈도 뿌듯해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한 청년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황장원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아. 7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아들아, 정말 미안했다. 황장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야. 부자가 서로 울며 안고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송미령도 두 남자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 네, 엄마.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아버지 도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 아들아. 가족이 화목하게 재회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1개월 후 황장원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기 예방 교육센터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장원이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말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게요. 황 사장님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감사를 표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숨기지 않고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황장원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덕수가 적극적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최연순도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노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마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안덕수가 황장원에게 말했어요. 저 같은 배신자까지 용서해 주시고. 안 형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황장원이 안덕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6개월 후 교육센터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황장원 씨,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황정훈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요?
네,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요. 정말요? 송미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상도 받게 됐다고 해요. 황정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축하해요. 김혜경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게 황장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용서해 주신 덕분이에요. 황장원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힘이 되어줬고요. 송미령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네. 평생 하고 싶어요. 황장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 후 황장원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아들아. 저도 아버지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함께 하자. 부자가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마을은 이제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황장원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년 후 황장원의 사기 예방 교육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정식 센터장으로 임명했고 급여까지 받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서울에서 온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온다며? 송미령이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었습니다. 응,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 황장원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2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모든 게 새 출발이야. 황장원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령아. 네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는 부부잖아. 송미령이 환하게 웃었어요. 교육센터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황장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기자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2년 전과 비교해서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황장원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보람과 희망이 가득해요.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효과는 어떤가요? 놀랍도록 좋아요. 지금까지 5,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 사기 시도를 막아낸 사례가 100건이 넘어요. 대단하네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니 정말 보람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돌아간 후 황정훈이 찾아왔어요. 황장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 마을이 전국 모범 공동체 대상을 받게 됐어요. 황정훈이 기쁘게 알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시상하신다고 해요. 와. 황장원이 감탄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덕분이죠. 바로 그때 김혜경이 뛰어들어왔어요. 황장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요.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혜경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영화요? 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책 출간 제의가 왔고요. 김혜경이 연달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황장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 제가 원하는 건 명예가 아니라 봉사예요. 황장원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그래도 수익금을 기부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황정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황장원이 마음을 바꿨어요. 하지만 모든 수익은 사기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할 거예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김혜경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황장원을 아들이 맞이했어요. 아버지, 오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진학을 추천받았어요. 아들이 기쁘게 말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황장원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고마워, 아들아. 특히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황장원이 뿌듯해했어요. 그래, 함께 하자. 우리 부자가 함께 사회를 위해 일하는 거야. 네, 아버지. 가족들이 화목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지? 송미령이 문을 열어보니 안덕수와 최연순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어요? 황장원 형님 계신가요? 안덕수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황장원이 나와서 두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최연순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 변한 거 보셨죠? 이제 정말 진심으로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안덕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기특해요. 황장원이 미소 지었어요. 형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황장원의 따뜻한 말에 두 노인이 눈시울을 적셨어요.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요. 형님은 저희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3년이 더 지난 어느 날 황장원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부산의 한 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황장원이 대학생들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7년간 겪은 고통도 지금의 보람도 모두 그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질문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운석열 씨와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황장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썼어요.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요. 와,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고 황장원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입구에는 용기와 정직의 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황장원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매일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손잡벌대는 청년이 황장원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너도 정직하게 살아라. 네, 꼭 할아버지처럼 살겠어요. 어느 저녁 황장원과 송미령이 마을 뒷산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 송미령이 물었습니다. 뭘? 그때 그 일을 겪은 것 말이야. 황장원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 맞아. 우리 더 행복해졌지? 응. 진짜 행복해.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을 아래에서는 아들이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새로운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3대가 함께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냈지? 응, 잘 해냈어. 황장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바르게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출발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황장원 사장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 나는 비밀을 품고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정직함이 결국 아들을 구하고 마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지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련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님이 보여준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정직한 출발선이며 진실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찾은 황 사장님의 찬란한 새벽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단했던 지난날의 상처가 이제는 값진 훈장이 되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